지식재산가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구석 유튜버 김기환 TV. 안녕하세요. 김기환 TV의 김기환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지식재산 아이디에이션 관련 방법론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일상의 불편함을 돈 되는 아이디어로 연결하는 법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주로 언제 탄생하냐? 이 얘기를 먼저 좀 짚고 넘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가만히 멍 때리거나 휴식 취할 때, 이럴 때 이제 갑자기 뭔가 번뜩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장소, 새로운 경험, 해외여행이라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뭐 이랬을 때 갑자기 뭔가 번쩍번쩍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때도 있을 거고, 제가 오늘 이제 주로 설명드릴 방법은 여기 이제 3번, 4번 좀 연결이 될 건데, 주로 이제 3번, 곰곰이 뭔가 내가 생각을 할 때, 곰곰이 뭔가 몰입을 할 때, 곰곰이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시간을 쓸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 마지막으로는 이제 집단지성, 나 혼자 못 푸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아이디어를 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더라. 주로 이제 요거 네 가지 방법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아이디어를 떠오르는데, 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사업화를 위한 아이디어 7단계에 대해서 제가 주로 강의를 해왔고, 오늘 시간에는 일단 요 단계, 아이디어를 발굴을 위한 이제 3단계 아이디에이션 하는 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문제를 먼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생산한다. 이 컨셉 아이디어가 이제 발굴이 되는 단계가 될 거고요. 제 얼굴 때문에 좀 잘렸는데, 4단계 아이디어를 이제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단계 아이디어를 자산화하고 프리마케팅을 통해서 결국은 사업화해 나가는 단계, 요 단계, 사업화해 나가는 단계, 요 단계까지.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또 강의를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이디에이션 하는 것까지만 일단 좀 시작을 해보고요. 첫 번째, 문제 발견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 이제 오픈 마인드, 당연한 건 없다는 생각에서도 오고, 저는 요 얘기 많이 합니다. 불편함을 해결해야 될 문제, 불편함 자체를 좀 다르게 바라봐라. 이거 자체가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다양한 간접 경험 하다 보면 얻는데, 저는 요 컨셉, 이 테마가 있는 문제 해결 리스트라는 거를 만들고, 일종의 뭐 기다림이라든지 허리 굽힘이라든지 어떤 불편함, 특정 불편함을 수집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발견한다. 요거를 일단 첫 번째로 뽑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주로 창출이 되더라.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문제를 접하고 많은 문제를 수집했을 때 추후에 좋은 아이디어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정한 테마를 가진 문제를 수집하면 일관성 있게 해결하기 수월합니다. 문제 발견, 이런 식으로 저로 주로 이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고 불편함을 리스팅합니다. 뭐 일주일 단위가 될 수도 있고 1개월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뭐 한 분기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지금부터 코로나 종료 시점까지, 코로나 시국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했었고요. 불편함에 대한 테마는 이제 마스크 착용 시 불편한 점들,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샘플을 하나 이제 뭐 보여드리면은, 문제 해결 사례, 이제 마스크 착용 시 불편한 점들 자체가 신제품 아이디어가 됐고, 팬데믹 현상이 길어지면서 마스크가 일상화, 여러 불편함이 발견되고 개선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죠. 팬데믹 초창기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처음에 나온 마스크는 귀 부분도 불편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뭐 작고 디자인도 흰색밖에 없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디자인도 많고 쇠부리형, 그 다음에 뭐 귀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잘 늘어나고 푹신푹신하고, 그 장시간 써도 불편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적죠.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뭐 LG전자에서도 뭐 이런 전자 마스크가 나오게 돼요. 이 전자 마스크가 나오게 된 이제
배경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장시간 이제 착용 시 귀 아픈 거, 요거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귀고리 소재를 푹신하게 탄력성 있게 바꿔서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 피부 트러블, 제품 디자인을 이제 피부와 접촉하는 부분을 최소화 이렇게 하고 재질을 변경했어요. 실리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장시간 착용해도 피부 자국이 덜하고 이거 떼서 물 세척되게끔 이렇게 이제 개선이 됐고, 숨쉬기 답답함, 그다음에 이제 말소리 잘 안 들리는 거, 환경 오염 문제,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하냐면 이제 KF94 마스크가 다 폐기가 돼야 되는데 요 필터를 최소화, 필터 크기를 최소화해서 굉장히 환경 파괴나 이런 거를 최소화했고, 그다음에 이제 숨쉬기 답답한 거, 요 이제 모터가 들어가서 숨을 쉴 때 모터가 이제 돌아가면서 숨을 쉽게 이제 마시고 뱉을 수 있도록 거들어주는 역할. 그리고 여기 스피커가 달려서 마스크 쓰고 말을 해도 잘 들리도록 이런 부분들을 개선한 제품들이 나오더라.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이런 컨셉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이 프로세스를 좀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 시 불편한 점들을 이제 테마로 정했고 한 6개월 정도 수집을 해봤더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딱 보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김서림 장시간 착용 시 냄새 배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특허를 출원하게 되고, 외출 시 입고 착용 안 하는 경우를 또 개선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마스크 자동 관리 장치.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갈 때 오늘 뭐 밖에 먼지가 안 좋고 하니까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그래서 마스크 자동으로 이제 딱 나오는, 이거 가지고 나가게끔. 가끔 가다 보면은 예전에 집 밖에 나오고서야 내가 마스크를 안 쓰고 나왔구나, 이런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크 착용 자체가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실제로 했었는데, 건물만한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것도 있었고, 비행체를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기에 있는 오염 물질을 이제 제거하는 이런 컨셉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아이디어를 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요 이제 일회용 마스크는 이제 생산 원가의 문제로 이제 김서림이라든지 냄새 제거를 위한 장치가 기본적으로 없는데, 탈부착 가능한 장치 하나 구입을 통해서 마스크 교체 때마다 재사용하면서 반영구적으로 하는 거를 보완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었고요. 프로토타입도 만들어보고 모델링으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보는 게 좋은 게, 초기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지만 이게 마스크 어쨌든 가운데 구멍을 뽕 뚫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뚫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디자인을 이제 송곳 모양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기도 하고, 이래서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중요하다.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테마가 있는 문제 해결 리스트를 통해서 특정 테마, 특정 불편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얼마든지 수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정의. 문제 정의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제 파악해야 돼요. 근본 원인을 이제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문제 본질보다 해결책에만 너무 집중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근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 결국 이제 근본 원인이 해결할 수 없는 계속 이제 땜빵질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재원 낭비가 심하죠. 문제 정의 실패 사례 뭐 하나 예를 들면 다이어트 대부분 실패하는데 뭐 이런 겁니다. 칼로리를 내가 이제 기초 대사량 이만큼인데 이 이하의 칼로리를 이제 섭취를 해야지 이만큼 이제 소진이 되면서 다이어트가 되는데, 내 기초 대사량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면, 그러니까 풀을 먹긴 하는데 SNL이나 이런 데 이제 뭐 웃기는 풍자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죠. 풀을 이만큼씩 먹어요. 살이 안 빠지죠. 요런 경우. 요 케이스 하나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이 벌어지는 일인데, 이제 문제 정의 실패 사례 요거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욕실 타일에 습기가 차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윗집의 누수로 이렇다라고 단정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윗집에다가 야 이거 수리해, 니네 집 누수야. 윗집 사람은 이제 순진하게 우리 집에서 물 새나? 누수 전문가 불러서 검색을 해봤더니 야 누수 없대더라. 그때 아랫집 사람은 야 뭔 소리야, 니네 집이 누수야, 다시 재검사해줘. 또 사람 불러서 해봤더니 문제 없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랫집 욕실 환풍기 자체가 고장이 나서
환기가 제대로 안 된 거야. 팬은 막 열심히 도는데 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랫집 욕실 환풍기만 교체했더니 쉽게 해결이 되더라.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지금 문제를 찾고 있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요 이야기를 위해서는 미국 제퍼슨 기념관의 5Y 기법 사례를 가장 많이 들죠. 여기 이제 사례를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이상적으로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5Y 기법은 뭐냐 하면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거를 5번 반복하면 그 5번 반복 전에 웬간하면은 문제가 정의가 되더라 라는 취지에서 쓰였고, 이 미국 제퍼슨 기념관이 어느 날 봤더니 건물 외벽의 부식이 너무 심해요. 부식이 왜 심한데? 첫 번째 Y를 들어가 봤더니 청소를 너무 자주 하더라. 독한 세제로 청소를 너무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청소부 분들은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또 알고 봤더니 비둘기 배설물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눈에 보이니까 청소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비둘기 배설물은 왜 많은데 뚫고 봤더니 비둘기의 주 먹이인 거미가 많더라. 거미는 왜 많은데 봤더니 거미의 주 먹이인 불나방이 많더라. 불나방은 왜 많은데, 불나방이 좋아하는 불나방이잖아요. 불 주변에 건물이 이거밖에 없고 점등이 빨라요, 다른 데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 불이 막 환하니까 초저녁부터 불나방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불나방들이 많으니까 본능적으로 거미들이 여기 거미줄을 많이 치고 불나방을 쉽게 잡아먹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가리인 비둘기들도 본능적으로 먹이가 많은 거미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되고, 똥도 당연히 많이 싸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청소부분들이 열심히 청소를 하다 보니까 건물 외벽이 많이 상하더라. 그래서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딱 캐치하고는 점등 시간을 바꾸고 했더니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핵심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정의를 했습니다. 문제 정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아이디어를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아이디어를 생산해야 되겠죠.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산할 거냐? 이미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공식은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쓴 책도 있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본인에게 필요한 거를 가져다 쓰시면 되고,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방법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아이디어 생산하는 공식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트리즈도 공부했었고, 라이센스도 땄었고, 브레인스토밍 제일 많이 쓰시고요. 브레인스토밍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브레인스토밍 원칙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이제 아이디어를 말을 하면 비판하지 말았는데 막 비판하는 꼰대들이 많다 보니까 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브레인 라이팅, 말하지 마, 그냥 써서 내, 요것도 있고, 딥다이브 요즘 뭐 모든 기업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장 토론을 하는 거, 뭐 이건 너무나도 요즘 많이 쓰고 있고, 트리즈는 사실 이 40가지 발명 원리, 일종의 40가지 방정식에다가 문제를 이제 소켓처럼 갖다 껴보면은 해결이 되더라. 아이디어가 나오더라. 요거고, 마인드맵, 스캠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복잡해요. 많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트리즈가 가장 뭐 좋은 발명 원리긴 하지만 40가지 너무 많습니다. 못 외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저는 이 간소화해서 사칙연산만으로도, 사칙연산 수주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가져다 쓸 수 있는 틀만 있으면 충분하다. 왜? 창의력이란, 이 봉준호 감독님이 이제 상을 받으시면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게 됩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툴, 최소한의 프레임만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를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왔고, 그래서 이제 림스라는 컨셉 5가지 일종의 사칙연산, 그러니까 흡사한 아이디어 컨셉, 아이디어를 내는 원리를 좀 만들어내게 됐고요. 이건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컨셉은 제거하는 거, 바꾸는 거, 더하는 거, 그리고 재료에 관한 거, 모양에 관한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제거하는 거, 리무브 컨셉부터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삭제하라. 지금은 이제 안경테 소재가 굉장히 튼튼하고 가볍고 저렴해졌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 눌림이라든지 이런 게 심했는데, 요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이 이 안경테 부분을 과감하게 날립니다. 그래서 무게를
낮춤으로 인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코 눌림 현상을 최소화하는 이런 무태 안경이 개발이 됐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제가 한참 골린이 골프를 치고 다닐 때 그 골프채 소독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커요. 이거를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최소한으로 크기 줄여서 이제 이동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UV 살균에만 집중한 이런 장치를 고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아 보이는 것과 바꿔라. 요즘은 줄 있는 이어폰 안 써요. 근데 이제 줄 대신에 그 기능은 블루투스로 대체를 하게 되면서 줄은 없어지고 그 기능은 이제 대체를 하면서 요게 이제 표준이 돼 버렸죠. 그래서 제가 첫 발명을 했던 게 이제 특허가 USB 도어락인데, 일반적인 도어락에서 이 전자키가 비싸다 보니까 당시에는, 지금은 뭐 아닌데,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당시 학생들은 요즘 이 강의를 이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다 이제 웃으시겠지만은 USB 메모리를 다들 소지하고 다녔어요. 레포트 같은 거 이제 프린트하고 복사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공인증서 같은 거를 여기 이제 USB 도어락에서 쏴주면은 이거 이제 있는 키가 여기에 복사된 것들은 누구나 이제 출입을 할 수 있는, 전자키 대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고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상을 더하라.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뭔가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거,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건데, 결합 발명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일반 스노우 이 모빌이 나오는 데 있어서 이 눈썰매에다가 모터 동력 장치가 붙으면서 스노우모빌이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허를 출원했었냐면 진동 샤워기라는 건데, 편심추라는 거를 하나, 프로펠러와 편심추라는 거를 하나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이 물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엇박자로 이제 편심추에서 이제 프로펠러가 돌아가다 보니까 한 번은 물이 세게 나오고, 세게 나왔다가 천천히 나왔다가 세게 나왔다가 천천히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안마를 하는 효과를 주는 그런 진동 샤워기도 특허 출원을 한 적이 있고요. 네 번째로 머티리얼, 재료를 바꿔라. 재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재료에 대한 거. VR을 이제 지켜볼 수 있는 이제 3D 카드보드 이건데, 이게 초창기에 나왔을 때 굉장히 비쌌어요. 비쌌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서 보급화가 됐냐면은 마분지 타입의 요런 게 나오면서, 이게 뭐 제가 제일 싸게 본 거는 개당 뭐 2,600원까지 봤었습니다. 이게 뭐 몇만 원 하는데 보급화가 확 되는 요런 현상도 있었고요. 저는 요 컨셉을 이용해서 재료를 바꾸는 거를 활용해서 일반 비닐하우스를 PET 소재의 이제 결합형 탈부착이 가능한 조립식 작물하우스를 만들어서 특허 출원 등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양을 바꿔라. 모양을 바꾸는 거는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고민해 보라는 거고, 커브드 모니터가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몰입도를 높여주죠. 일반적인 이 태양 전지판을 저는 이제 디자인을 이렇게 나뭇잎 모양으로 만들어서 인조 가로수, 그러니까 이제 가로수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가로수가 너무 오염된 곳에서는 가로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인조 가로수를 컨셉을 냈더니 전등 역할도 하고 공기청정기 역할도 하고 주변에 이제 수분 관리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태양 전지로 충전하고 전기도 이제 자급할 수 있는 뭐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사람들이 이게 뭐냐 미쳤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솔라트리라는 이름으로 세상 어딜 가나 이런 거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은 결코 상상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현실이 될 수 있고요. 확신만 있다면,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명확하고 문제를 정의를 제대로 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만 충분히 내시고 확신만 있다면 누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내시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림스 컨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사례를 들면은, 기능에 관한 거, 재료에 관한 거, 모양에 관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두세요. 메모를 해두고 어딘가에 이제 문제가 정의가 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면은, 일반적인 컵에다가 예를 들어서 열선을 적용을 하면은 가열되는 컵이 되죠. 그리고 통, 상자, 통, 상자를 적용을 하게 되면 디자인 자체가 이제 이 사각형이 결합이 되면서 구르지 않는 컵이 됩니다. 이제 애들 키우는 집에서는 애들이 이제 컵 같은 거 이렇게 건드렸을 때 구르지 않는 컵, 깨지지 않기 때문에 다칠 염려가 적게 되고, 그 다음에 통 상자, 이게 이제 이 컵홀더가 되죠. 컵홀더가 돼서 이제 열찬한 컵, 실제로 이건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질 자체를 고무로 바꿔줌으로 인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컵. 요즘에 이제 컵홀더가 고무 재질로 이렇게 해서 이제 탈부착되도록 나오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기능을
결합된 제품이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메모를 해두시고 이거를 문제 해결을 할 때 아이디어를 내실 때 적용해 보시는 훈련을 하면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에이션, 컨셉의 아이디에이션을 냈을 때 사업화로 이어질 수가 있는지 또 계속해서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김기한 TV 멤버십에 가입하여 발명가, 지식재산 대중화에 함께하여 주십시오.